여러분들 요새 주변에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 자주 들리죠? 뭐 누구는 주식으로 부자가 됐다더라, 누구는 코인으로 그렇게 돈을 쓸어 담았다더라. 에이, 그래도 뭐니 해도 부동산 부자가 알짜리더라. 코로나 이후에 자산 시장에 불이 활활 불타오르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잖아요. 하지만 한국에 부자가 됐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그분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짰는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니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한국 부자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일단 군소리는 빨리 집어치우고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죠. 자, 보고서 이름이 한국 부자 보고서인 만큼 부자의 기준부터 바로잡고 넘어가야겠죠. KB연구소에서는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설문조사 대상은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4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로 이 한국 부자 보고서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KB 측에서는 한국 부자의 기준을 금융자산 10억이 넘는 사람들이라고 결정을 한 거고, 그분들의 대답을 모아서 부자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툭 까놓고 도대체 얼마나 자산이 많아야 부자인 거냐구리? 부자가 되려면 최소 총 자산이 100억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응답을 많이 하셨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를 가지면 부자인 건지 여쭤봤을 때 응답의 결과물인데요,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을 적게는 10억부터 500억까지 체크하시라고 여쭤봤더니 28%나 되시는 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최소 100억은 돼야 된다고 응답을 한 거예요. 이 100억이 말이야 쉽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로또를 맞아서 부자가 되고 싶다, 로또 한 번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로또 1등의 당첨금이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로또 1등 한 5번에서 7번 정도는 내리 맞아야 100억 정도 챙길 수 있으니까 그때서야 한국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총자산 100억을 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진짜 부자가 맞다고 인지는 하고 계실까요? 그것도 물어보니까요, 총자산 100억이 넘는 분들은 자신을 부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6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총자산 30억 미만이신 분들은 사실상 이분들도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분들 10명 중 7명 이상이 자신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돈 많은 분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하신 거겠죠. 총자산 100억을 기준으로 100억을 넘겼으면 자신을 부자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셌고, 100억 미만의 자산가 분들은 과반수 이상이 자신을 부자라고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100억 자산가가 부자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대체 100억 벌려고 부자들이 뭘 했냐구리? 뭘로 돈 번 거냐구리? 이 그래프를 보시면 부자들이 답변한 부의 원천이 나와 있는데요, 눈여겨보셔야 될 건 이거예요. 부자가 된 원천은 첫 번째로는 사업소득이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매우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업소득이었고, 부자 100명 중 40명 이상이 자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업소득을 뽑았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투자, 세 번째부터는 다 고만고만하죠. 저는 솔직히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가 1순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의외였어요. 이거는 총자산 50억 미만의 부자들도 100억이 넘는 부자분들도 기본적으로 부자가 된 건 사업소득이라고 밝혔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사업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셨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사업소득으로 매년 돈을 얼마나 쓸어 담아야 되냐? 부자들의 연 사업소득은 매년 3억 정도 됩니다. 이걸 월로 나눠보면 한 달에 2,500만원쯤 벌면 가능한 수준이지요. 1년에 3억씩 총 100억을 만들려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그래도 사업소득 월 2,500만원이 정말 대단한 게 2020년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발표했던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 얼마였냐면 약 3,700만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보통 사람들의 거의 7배에서 8배 정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KB 측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부자분들이 얼마나 많았나에 대한 결론도 났거든요. 부자가 얼마나 많냐고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약 39만 3천 명 정도가 한국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이라고 잡았을 때 39만 명이면요 1%도 안 되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정확하게는 0.07% 정도 될 텐데, 신기하게도 이 부자의 인구는 단 한 번의 이변 없이 매년 증가는 하는
추세예요. 평균적으로 매년 부자 인구는 10%씩 증가하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2020년 말에 부자가 좀 크게 늘었거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코스피 지수가 바닥을 넘어 지하실까지 내려갔다가 2020년 말에 코스피 지수가 2800을 찍었으니까 요게 좀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상으로도 한국 부자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쭉쭉 불어나서 전년 대비 21.6%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이 2019년, 2020년, 2021년 미쳤잖아요. 솔직히 개 올랐잖아. 그래서 한국 부자의 자산이 크게 는 감이 있어요. 다음으로는요, 이 부자들이 대한민국 어디에 거주하시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사실 이건 너무 뻔하죠. 서울에만 45%,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만 한국 부자 70%가 몰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소득을 많이 벌려면요, 사람이 많고 네트워킹이 잘 되는 수도권 서울 지역에 거주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수도권은 부동산 자산의 가치 상승이 진짜 미친 듯이 컸기 때문에 부자는 더더욱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인지 한국 부자분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셨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2021년 한국 부자의 총 자산의 약 60%가 부동산 자산에 몰려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잘 올라가니 투자하기도 개꿀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참 재밌는 건요, 돈은 사업으로 벌지만 투자는 부동산에 갖다 박습니다. 부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비율을 봤더니 부동산 자산의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고만 있고요. 그에 비해서 금융자산은 줄어들고만 있어요. 2017년까지만 해도 이 둘의 차이가 8% 정도였는데 2018년, 2019년 되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장이 왔잖아요.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 갖고 계신 우리 한국 부자분들 웃는 날이었어요. 부동산이 미친 듯이 상승했으니까 자산 구성이 이렇게 뒤틀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요. 한국 부자분들은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만 하시는 거냐? 그렇지만은 또 않아요. 높은 수익만큼 높은 리스크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부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투자 성향이라고 해서 적극 투자형과 공격 투자형 비중의 합이 2020년 22.3%에서 2021년 27.5%로 5%나 늘었거든요. 이런 공격적인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이잖아요. 한국 부자분들은요, 주식 투자를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에 가장 많은 자산이 있지만 사실은 주식을 좋아하시는 형님들인 거죠. 주식의 경우엔 2020년 투자 금액을 늘렸던 분들이 28.3%였는데 올해는 11%나 늘어서 40%나 되시는 부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늘렸습니다. 대박이죠. 다른 투자 상품, 예적금이나 펀드, 채권에는 별로 비중을 늘리질 않았습니다. 거의 원탑급으로 주식 비중만 늘린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거듭 말씀드리긴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주식시장 미쳐 돌아갔잖아요. 그래서인지 부자분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금융자산을 운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수익을 봤던 자산이 뭐냐? 라고 여쭤봤더니 당연스럽게도 주식을 꼽으신 분들이 59%나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실 거냐? 라는 물음에도 수익들 많이 보셨으니까 그렇겠다고 대답을 하셨고요. 주식 투자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10명 중 6명이 앞으로 고수익 예상 투자처로 주식 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투자도 많은데 압도적인 결과였죠. 주식 말고는 이어서 펀드 투자가 두 번째, 금, 보석이 세 번째, 투자, 저축성 보험을 네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주식 좋아하는 거 알겠으니까 비트코인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도 여쭤봤더라고요. 아니, 주식으로도 충분히 공격적인 투자인데 비트코인을 어디다 갖다 댑니까?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부자분들한테 비트코인 투자할 생각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70%나 되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더라고요. 코인에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단 3.3%로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이 70%한테 물어봤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했더니 첫 번째로는 투자 손실의 위험이 크고, 두 번째로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믿을만하지 않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우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자분들이 자산이 많을수록 빚을 더 많이 냈다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부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빚을 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데이터인데요. 총 자산이 30억 미만인 분들은
총자산 대비 부채가 6.7%인 거에 비해서요. 총자산이 100억이 넘는 분들은 부채가 11.7%를 기록했습니다. 자산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해서 투자 자산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사업 자금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돈이나 자산 빼고 다른 걸 물어봤거든요. 부자를 가장 부자답게 만드는 게 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부자분들은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 아니면 사회적 지위를 뽑았습니다. 1대1 인터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부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도 했고요. 부자는 가정 자체가 화목하고 가족 관계가 원만한 사람을 부자라고 뽑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